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41장 양자역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은 파동함수입니다. 파동함수는 이제 미시 세계에서 이제 전자나 양성자 같은 그러한 입자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배웠죠. 그런 미시 세계에서의 그런 입자들은 파동성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자성을 띠기도 하고 파동성을 띠는 이러한 전자와 같은 미시 세계에서 그러한 입자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파동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동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꼴이 될지에 대해서 추측할 때는 그 전에 이제 빛에 대해서 우리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이 빛이 바로 나중에 입자적인 성질을 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전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측으로 해서 입자성을 띠는 이런 광자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입자는 어떻게 또 우리가 함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단위 부피당 광자 하나를 찾을 수 있는 확률 바로 위에도 나와 있죠.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단위 부피당 광자 하나를 찾을 수 있는 이 확률은 당연히 그러한 공간에서 단위 부피당 그 광자 수에 비례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광자 하나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그 광자의 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러한 단위 부피당 광자의 수는 우리가 그 빛의 세기, 복사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빛의 세기가 더 세다라는 건 광자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입자성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어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 전자기 복사, 이 빛의 세기, 이 빛의 세기는 뭐에도 비례하냐면 이 파동적 개념으로 볼 때 바로 전기장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기는 빛의 세기는 바로 전기장의 세기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기장 세기라는 전기장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파동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례하는 걸 세 개를 연이어서 보게 되면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단위 부피당 광자 하나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바로 그 전기장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전자기파와 물질의 파동 입자 이중성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파의 이중성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입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례성이 성립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양자역학에서는 이러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여기서 마치 이제 광자를 발견할 확률이죠. 그래서 여기 양자역학에서는 미시 세계에서의 입자의 운동이니까 이런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이러한 파동 진폭 나중에 이제 파동 함수라고도 이야기할 텐데 파동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자와 관련된 파동의 진폭을 우리가 확률 진폭 또는 파동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동 함수는 기호로 퍼사이 또는 뭐 프사이라고 읽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프사이 파동 함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이 앞부분 퍼사이 요 RJ 이게 뭐냐면 바로 입자 하나에 대한 복소 공간 함수 하고 그 뒤에 항이 바로 복소 시간 함수, 즉 위치에 대한 함수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요 R1, R2, R3는 각각의 입자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파동 함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쭉 다 쓴다는 건 전체 입자에 대한 시간에 대한 파동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하는 파동 함수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보통은 시간에 대해 무관하고 입자들의 위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사실 이런 경우만 배울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는 상관없고 입자들의 위치에 이렇게 의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또 되게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중요한 정보는 당연히 파동 함수의 이 그러한 공간 부분, 이런 공간 부분에 이제 담겨져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에는 사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없으니까 단순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동 함수는 여기 글에도 적어놨지만 보통 복소수 값을 가져서 파동 함수 자체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수가 포함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파동 함수의 절대값의 제곱, 그러니까 파동 함수의 이런 제곱값을 우리가 확률 밀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곱값은 언제나 실수가 되고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곱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파동 함수 퍼사에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지만 파동 함수의 제곱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파동 함수의 이러한 제곱은 단위 부피당 주어진 시간과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한 확률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죠. 앞 슬라이드에서는 단위 부피당 광자를 발견할 확률이 바로 전기장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자역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파동 함수에서는 바로 그런 미시 세계에서 이런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바로 이런 파동 함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연관이 서로 비유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파동 함수는 입자의 운동에 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만약에 dv라는 아주 미소 부피에서 이러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이 p가 이제 확률이죠. 이러한 특정 위치에서 이런 미소 부피에서 어떤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바로 그 파동 함수의 제곱과 이 dv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방법을 거시적인 계에 적용하면 그 결과는 다시 고전역학과 같은 결과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양자수 n이란 걸 배울 이제 알 텐데, 양자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또 거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 또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파동 함수라는 이게 본질적으로 이제 올바르다,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시세계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전자와 양성자 같은 미시세계, 이런 원자로 이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시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파동 함수를 양자수를 아주 극한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런 양자역학적인 방법을 거시적인 계에 적용했을 때 실제로 그건 본질적으로 이런 거시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고전역학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건, 역으로 생각해서 이런 파동함수 같은 이런 양자역학이 아주 잘 그러한 양자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만약 이상적인 자유 입자가 정확하게 px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운동량 px라고 정확한 값을 갖는다는 건 파장도 정확한 값을 갖는다는 거죠. 람다가 px분 h니까. 근데 이 람다가 정확해진다라는 건 이제 단위 파장이 되는 거니까 무한히 긴 사인형 파동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량의 이제 불확정성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입자는 x축의 어느 점에서나 같은 확률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입자의 그 위치의 불확정성은 무한대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 입자의 그러한 파동 함수 퍼사의 x는 a의 exponential ikx 이러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XYZ가 아니라 이제 X가 나오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3차원보단 일단 처음에는 이제 1차원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원 파동 함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px dx라고 하면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입자가 점 x 부근에 아주 미소 구간이죠. x축의 구간이죠. dx에서 이러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어떻게 되냐? 바로 그 파동 함수의 제곱에 바로 여기서 이제 dv가 아니죠. 이제 dx, 이제 1차원이니까 dx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가로축은 이제 x고요. 이 y축이 이제 퍼사이 파동 함수의 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퍼사이의 제곱, 이게 바로 확률 밀도라 그랬죠.
이 값에 바로 그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냐면 PAB 즉 임의 구간 A에서부터 B 사이 x가 A 이상 B 이하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 PAB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바로 파동함수의 제곱 dx 퍼사이의 제곱이 되겠다. 즉 이 그래프에서는 바로 A부터 B까지의 요 아래 이 면적 이 넓이가 바로 구간 AB에서 그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격화 조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구간에서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전 구간에서의 그 퍼사이의 제곱은 퍼사이 제곱 dx는 전 구간이니까 모든 확률을 다 계산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당연히 발견될 확률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간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더했을 때 바로 1이 확률이 1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규격화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격화 조건은 뒤에 우리가 어떤 임의의 파동 함수에서 이제 상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대값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평균 위치라고 하면 우리 입자가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는 이 입자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있을 확률이 어떻다. 뭐 이게 50%다, 70%다, 20%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위치도 특정 위치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위치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x는 그러니까 입자가 x는 0인 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x가 1인 지점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평균적인 위치는 어디냐라는 건 우리가 x의 기대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x의 기대값은 요 x의 기호로 양쪽에 이렇게 괄호를 쓰는 걸로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x의 기대값은 x에 이렇게 양괄호를 이렇게 각으시어서 쓰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로 인테그랄 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퍼사이의 이 도트죠. 퍼사이의 이제 복소수가 되는 거죠. 거기에 다시 원래 요 x를 빼면 전체 이제 퍼사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바로 x를 곱해주는 걸로 우리가 x의 평균 위치, x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x의 기대값이 아니라 함수 fx의 기대값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x 자리 대신에 fx를 쓰고 여기 x 자리 대신에 요 fx를 써서 요 식이 바로 함수, 임의의 함수 fx의 기대값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림에 주어진 것처럼 어떤 입자가 파동함수 퍼사이 x가 이렇게 a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x 제곱이라는 파동함수를 갖는 입자가 있다라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러한 파동함수를 규격하게 되었을 때 이 a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구해보죠. 지금 사실 이 파동함수는 자유입자가 될 수가 없죠. 자유입자는 전 구간 x에 대해서 존재할 확률이 다 똑같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x가 0인 지점 주위로 이제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규격화 조건 앞에 있는 공식을 활용하면 전 구간에서 파동함수의 제곱 dx는 결과적으로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파동함수가 퍼사이가 a exponential 마이너스 ax 제곱이라 했으니까 그 값을 그대로 놓고 이제 제곱을 해줘야 되죠. 제곱해주면 a는 상수니까 a 제곱을 앞으로 나오게 되고 exponential 이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x 제곱 dx 이 값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적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이제 기술이 조금 필요한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는 말 그대로 0부터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이렇게 구간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더해도 되죠. 이렇게 나눈 걸 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2ax 제곱 이걸 이 dx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대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면 이제 0은 그대로 0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한대가 되죠. 그리고 이 x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x를 넣고 그러면 dx가 마이너스 dx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dx의 마이너스가 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무한대 마이너스 x 인테그랄 무한대분의 0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ax 제곱 dx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구간은 무한대에서 0이 아니라 0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앞에 있는 부호가 다시 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또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여기 플러스에서 요 값이 되더라. 요 값은 아까 원래 있던 그 전 슬라이드식으로 다시 넘어가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이었던 거죠. 그걸 이렇게 바꿔보면 이 값이 같게 되죠. 같게 됩니다. 그래서 2 앞으로 나오고 말 그대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이렇게 해서 dx는 1이다 라고 하면 사실 이 적분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표도 있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게끔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을 계산해 보면 2분의 1 루트 2a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2a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루트 2a분의 파이는 전체 확률이니까 1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요 a 이 값은 바로 파이분의 이제 2a의 4분의 1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격화 조건을 이용하면 이렇게 파동함수의 이런 함수 이 앞에 있는 이 상수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계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 입자에 대한 x의 기대값은 무엇이냐? 이 x의 기대값 아까 그 공식을 배웠습니다. x의 기대값은 아까 전 구간에서 퍼사이와 퍼사이 이 사이에 이렇게 x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대입하면 이제 a 이렇게 쭉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a하고 a는 이제 상수니까 나와서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다르죠. 요 앞에 x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적분값도 사실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 문제 풀었던 것처럼 좀 구간을 이제 0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또 나누고 계산을 좀 해서 더하면 요 앞에 있는 0부터 무한대에서 요 구간하고 또 뒤에 있는 구간 나누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 크기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빼면 0이 되죠. 즉 결과적으로 x의 기대값은 0이 됩니다. 조금 자세한 풀이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면 충분히 될 겁니다. 이게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앞에 x가 있다 보니까 부호가 한 번 더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값이 0이 된다. 우린 이건 예상할 수 있죠. 앞에 있는 파동함수 그 그래프를 봐도 x의 평균적인 위치는 바로 0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x의 기대값은 0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